안녕하세요. 저는 곧 칠순을 바라보는 랄라 사연 드라마 애청자입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도록 미워도 자식 때문에 참고 시댁이 못살게 굴어도 자신 때문에 인내하며 삽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면 그때 부모는 내가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회의감이 들죠. 하지만 미워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식을 사랑으로 안아주려 하는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이자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 속도 썩여봤고 부모님한테 실망도 안겨드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자식일 때는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몰랐죠. 하지만 부모가 되고 난 뒤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고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전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지켜내느라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도 아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내내 전 아이가 사라질까봐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던 저에게 상처로 남은 기억,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3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전 작은 소도시에 있는 작은 양옥집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층에 사시는 주인집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았고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도 훤히 알 만큼 주민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에는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 한 번 진 적이 없고 누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서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땐 함께 나누며 모두 한 가족처럼 축하를 해주는 시절이었죠. 당시로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남편은 늘 자식이 생기길 바랬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길에서 노는 걸 보면 늘 부러워했었죠.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애들 웃는 소리가 참 듣기 좋네. 아이고, 나도 저런 자식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5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이도 좀 있고 제 아기집이 그리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 아이를 갖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눈치 아닌 눈치를 보기도 했죠. 이번에 너 아니야? 네. 참 별일이다. 참, 내가 왜 그걸 까먹고 있었지? 감식초. 우리 신우가 8년 동안 애를 못 가져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 감식초를 하루도 안 빠지고 먹으면 아이가 들어선다고 해서 맨날 감식초만 먹었대. 근데 웬일이래, 애가 들어선 거 있지? 그게 뭐 여자 몸을 임신이 잘 되게 바꾼다나 뭐라나. 지금은 애 낳고 엄청 잘 살고 있어. 자기도 한번 해봐. 감식초요? 사실 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다둥이 엄마 속옷을 입으면 애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다둥이 집에 가서 몰래 그 집 엄마 팬티를 훔쳐 입기도 했고 또 유명한 절에 가서 108배 기도를 드리면 애를 가질 수 있다 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감식초라. 정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감식초를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거 식초 아니야? 응, 맞아. 식초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해왔어? 그리고 어디에 쓰려고? 내가 다 먹을 거야. 이 많은 걸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옆집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감식초로 한 병을 매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마나 시던지 속이 받쳐주지 않아 토를 할 뻔도 했지만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못하는 게 없다는 마음으로 쓰디 쓴 감식초를 매일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몸살도 심하게 걸리기도 했고요.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알겠어. 저 감식주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저걸 진액 그대로 마시면 속이 나만 할 것 같아? 아이고, 얼른 병원 가자. 전 남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고 몸살 감기에 좋은 링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며 피 검사까지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절 보고 웃으면서 다가오셨습니다. 몸살이 아니네요. 왜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렸습니까? 아니요.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임신이요? 정말요? 정말 제가 임신했어요? 착상도 잘 됐고 태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남편과 저는 임신 소식에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다니.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 그리고 집안일도 하지 말고 당신은 맛있는 것만 먹고 누워만 있어. 알겠지? 제 임신 소식은 온 동네에 알려졌고 주민들 모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고 봐, 내가 뭐랬어. 감식초가 왔다라니까. 이 새댁이 워낙 착해서 하늘에서 선물을 준 거야. 아이 그런데 태명은 지었어? 네, 저한테 딱 붙어있으라고 찰떡이라고 지었어요. 아, 찰떡이 좋다. 아, 우리 이제 전부 온 마음으로 찰떡이의 무사탄생을 기원합시다. 아이고 좋다. 아,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응? 동네 주민들은 잔치를 벌였고 전 임신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얼굴도 보러 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저희 밑에 집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또한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워했었고 저도 임신이 안 돼서 서로 마음을 위로해주고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임신 소식에 얼굴도 한번 비추지 않으니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 아줌마 요즘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 솔직히 속이 속이겠어? 그렇게 애를 기다리는데 임신은 안 되고. 에휴, 나도 요즘 주인 아저씨 보면 슬슬 피해. 괜히 미안하더라고. 전 임신 기간 내내 주인 아주머니와 말 한 번 섞지 않았고 그렇게 10달을 보냈습니다. 전 아주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다행히 제 몸도 생각보다 회복이 빨랐죠. 전 집에서 몸조리를 하며 동네 주민들이 끓여다주는 미역국에 돼지족 등 산모에게 좋다는 건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도 기뻤지만 사실 저는 아들을 얻은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저는 하루 종일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래 위로 살면서 집세만 남편을 통해 드렸지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을 때 전 좀 놀랐습니다. 세댁, 오랜만이야. 어머, 네. 한동안 못 뵈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아이 낳고 몸 푼다고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내가 먼저 찾아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았어. 아기 100일 지났지? 네. 오랜만인데 들어오세요. 와서 차 한잔 하세요. 그럴까? 주인 아주머니는 반가운 듯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희 아기가 있는 방으로 직행했죠. 아이고, 예뻐라. 너 진짜 천사 같구나. 세댁, 아기 이름이 뭐야? 우연이요. 시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우연이. 우연아, 까꿍. 우연아, 엄마 해봐. 엄마. 전 100일이 지난 아이에게 엄마라고 해보라는 주인 아주머니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전 마음 한쪽이 짠해졌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우연히 보니까 싹 나은 것 같아. 아기 보느라 요즘 힘들지? 엄마인데 당연히 해야죠. 힘들면 내가 한 번씩 봐줄게. 정말요. 집에서 노는데요, 뭘. 괜찮아요. 한 번씩 바람도 쐬고 목욕도 가고 그래야지. 내가 봐줄 테니까 언제든지 우연히 맡겨도 돼. 알겠지? 전 아주머니가 절 정말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죠. 진짜? 응, 진짜 그랬다니까요. 안 그래도 아까 들어오는데 우연히 먹이라고 분유랑 기저귀를 주시더라고. 무거워서 현관 앞에 내놨어. 주인 아주머니가 준 선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들이 1년은 먹어도 남을 분유와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전 너무 감사해서 당장 내려가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우연히 엄마. 아니, 무슨 선물을 저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우연이가 너무 예뻐서 그랬지.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휴, 이렇게 늘 신세만 져서 어째요? 고마우면 우연히 가끔 나한테 맡기든가. 난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아니,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애 봐주는 걸로 대신하라는 말이 전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 우연이가 예뻐도 저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를 봐주고 싶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맡기고 당신도 좀 쉬어. 그래 볼까? 한국 사람들은 때를 벗겨야 뭔가 몸이 깔끔해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임신하기 전에는 매주 목욕탕에 가서 때를 꼭 밀었는데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나서는 몸이 너무 무거워 목욕탕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아들을 1층 주인 아주머니 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계세요? 세댁! 어머, 우연히도 같이 왔네? 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오늘 목욕을 좀 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좀. 당연하지. 내가 봐줘야지. 제가 아이 기저귀랑 분유는 챙겨왔거든요. 이거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유 찾을 때까지 아마 올 것 같아요. 방금 먹였거든요. 그래. 아주 천천히 쉬다 와. 알았지? 우연히 걱정은 하지 마.
주인 아주머니의 호의에 너무 감사하며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목욕탕으로 왔습니다. 목욕탕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때도 밀고 뜨거운 물에 몸도 담그고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던지 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가야겠다. 저는 목욕 가방을 챙겨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저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모님 댁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전 우연히를 데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다 돼가자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까 목욕 간다고 사모님한테 우연히를 좀 맡겼거든.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 아까 주인 아주머니 내 사무실로 전화 오셨어. 당신 전화 안 받는다고. 정말? 우연이랑 잘 논다고 하시더라고. 우연히 낮잠 잘 때 문 두드린 거 아니야? 전 문을 좀 세게 두드렸는데 설마 그걸 듣지 못할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같이 우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새댁 왔어? 우연히 봐봐. 밥도 아주 잘 먹고 잘 싸고. 얼마나 웃던지. 내가 오늘 우연히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까. 네, 감사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문 두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아니, 난 못 들었는데. 제가 2번이나 두드렸었잖아요. 아까 우연이랑 낮잠 1시간 정도 잤는데 그때 왔나 봐. 그러시구나. 전 우연이를 너무 오래 맡긴 것 같아 죄송해서요. 그래서 빨리 오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미안하긴. 난 우연히 하루 종일 봐도 하나도 안 힘들어. 이제 아무런 걱정 말고 목욕탕 자주자주 가. 알았지? 전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크게 문을 두드렸는데도 낮잠 때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같이 갔을 땐 금방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사모님 말이야, 우연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좀 과할 정도로. 그럼 좋지. 아니, 우리 우연히 예뻐서 봐준다고 저렇게 2손 2발 다 벗고 나섰는데 별 걱정을 다 하네. 당신은 땡 잡은 거야. 봐봐, 맨날 애만 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 애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복 받은 거야. 그래도 내 애는 내가 봐야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쉴 땐 제대로 편하게 쉬어. 알았지? 저는 우연히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우연히를 봐주실 땐 뭔가 좀 우연히를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연히에 대한 사모님의 사랑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2층 우리 집에서 우연히가 울면 저희 집으로 쫓아와 대신 우연히를 달래주는 겁니다. 세대! 세대! 네, 사모님. 우연히 울어? 우연히 우냐고. 네, 오늘 좀 잠투정이 심하네요. 시끄러우셨죠? 아니, 새댁이 애를 좀 못 달래는 것 같아서. 네? 우연히가 너무 크게 울어서 사모님한테 피해가 갈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사모님은 오히려 제가 애를 못 달랜다고 절 애 못 보는 사람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우연아, 우연아, 옳지, 옳지, 옳지. 아유, 그래, 울지 말아야지. 아이고, 우리 우연이도. 아유, 착해. 세댁, 거기 포대기 좀 줘봐봐. 내가 얻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지금 내가 와서 뚝 그쳤잖아. 내가 데리고 나가서 우연히 재우고 올 테니까 빨리 포대기 좀 줘봐봐. 네.
사모님은 절 애 못 보는 며느리 대하는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포대기를 사모님께 드렸고 우연히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우연히 주세요. 안 돼. 네? 지금 우연히 자고 있잖아. 이렇게 잘 자고 있는 애를 또 내려가지고 깨워서 울리려고? 사모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우연히 주세요. 울어도 제가 달랠게요. 아니, 애를 좀 생각해, 우연히 엄마. 그렇게 애를 울리고 싶어? 꼭 그러고 싶어? 너무 다그치시는 사모님의 얼굴을 보고 약간 무서웠습니다. 우연히 깨면 내일 부를게. 그렇게 제 아들은 사모님 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전 그날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왜 제가 제 아이를 보는데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연이를 데리러 사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연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또 쪼르르 올라올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님이 이렇게 많이 컸어? 인물이 점점 훤해지네. 새댁 닮았나? 아니면 우연히 아버지? 둘 다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물어봐. 뭐? 저희 주인집 사모님이요. 왜 애가 없는가 해서요.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도 없는데 무슨 별을 따? 그러니 맨날 저렇게 독수공방이지. 그러니 애를 못 가지지. 모르지 뭐. 그거는 그 집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고. 언제 사람들하고 말도 섞는 거 봤어? 저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저 집 구경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우연히 엄마도 안 들어가 봤지? 네. 그냥 문 앞에서 우연히 맡기고 올라가고 늘 그랬어요. 우연히를 그 옆편네한테 맡겼어? 네. 사모님이 우연히 한번 봐주신다고 해서 한번 맡겼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를 찾으러 가니까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연히 안 맡겼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갔더니 우연히 우는 소리만 들려도 올라오셔서 우연히 봐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우연히 엄마, 아무한테나 맡기지 마. 네? 이건 오빠심에 하는 얘긴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애 못 낳는 여자들 애 훔쳐간다고. 남의 집 애를 지켜보다가 훔쳐갔어. 아니, 어린 게 뭘 알아? 그렇게 훔쳐가면 그 사람이 엄마인가 보다 하고 평생 사는 거지. 조심해. 하여튼 그 옆였네. 뭔가 늘 찜찜했어. 그래도 저희한테 잘해주시는데. 목적이 있겠지, 목적이. 사람이 목적 없이 그러겠어? 그런 성격의 말이야.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씀을 듣고 사모님께 절대 우연히를 맡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위로 한 집에 살다 보니 우연히와 사모님은 만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가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사모님이 우연히를 찾는 게 아니라 우연히가 사모님을 찾게 됐습니다. 엄마, 나 이모 집에 갈래. 1층에 이모 있잖아, 착한 이모. 거긴 왜 가려고? 이모 집에 크레파스랑 장난감이랑 엄청 많아.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는 다 사주신단 말이야. 정말? 이것 봐. 이 로봇도 이모가 사줬어. 전 아이한테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사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애를 키우지도 않는 집에 장난감이 있고 크레파스가 있는지. 사모님, 아니 1층 여자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확신이 갔죠. 현아, 내일부턴 1층에 내려가지 마. 알겠지? 왜?
난 이모가 좋은데 맨날 오라고 했어. 자꾸 남의 집에 가는 거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1층 아주머니도 바빠서 자꾸 네가 가서 놀자고 하면 싫어하실 거야. 아닌데. 전 아이한테 1층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둔 뒤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가? 1층 너무 이상해. 뭐가? 옛날에는 옆집 아줌마가 젖도 먹여주고 그랬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애도 없는 집에 장난감이 있는데? 그리고 크레파스가 왜 있냐고. 뭐? 이거 봐. 이 비싼 로봇도 1층 여자가 사준 거야. 우리도 못 사주는 걸 그 여자가 사주고 있다고. 정말이야?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우연이한테 하는 게 너무 도가 지나쳐. 그렇긴 하네. 우연히 어렸을 때부터 유독 챙기긴 했지만. 알았어. 어차피 이사하려고 했으니까 빨리 알아볼게. 전 남편과 이사갈 집을 알아봤고 이사가기 한 달 전 1층 주인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 갑자기? 네, 그렇게 됐어요. 우연히 엄마, 내가 뭐 서운하게 했어? 왜 이사를 가려고 해? 저희 원래 이사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학교도 가야 하고 좀 시간이 당겨진 것뿐이에요. 언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한 달 뒤면 짐 뺄 거라 세입자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럼 1층 여자는 이사 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아주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마주쳐도 인사도 안 받고 사람을 본 채만 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 갈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 빨리 와주면 안 돼? 최대한 빨리 갈게. 우연이한테 텔레비전 좀 보고 있으라 해. 아빠 금방 간다고. 알았어. 그럼 나 갔다 올게. 전 아이의 간식을 차려주고 아빠가 금방 올 테니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응. 아빠 금방 오시니까 우연히 씩씩하게 기다릴 수 있지? 응. 전 그렇게 아이를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고 혹시나 해서 1층을 봤더니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전 다행이다 생각하고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도 없고 우연히도 없는 겁니다. 전 둘이 놀이터라도 갔나 하고 밖으로 갔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우연이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연 엄마. 우연이가 없어졌대, 우연이가.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연 아빠는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러 갔어. 아니, 대체 어디를 간 거야? 응?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 울며 불며 경찰서로 달려갔고 거기엔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집에 오니 애가 없었어. 1층 가봤어? 거기도 없어. 아예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 혹시 아이가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을까요? 무단침입 흔적도 없고 애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 같은데. 전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1층 여자예요. 1층 여자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당시 1층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없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 1층 여자의 친정 부모 주소를 알아내 혹시나 거길 가진 않았을까 해서 가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1층 여자가 자기가 우연히 엄마인 양 아이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전 목욕실로 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엄마! 야,
너 미쳤어? 왜 남의 애를 네 맘대로 데려가? 뭐라는 거야? 얘는 내 아들이야. 뭐?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고. 내가 키웠어. 우리 집에 우리 아들 물건이 한가득이야. 얼른 나가. 춥단 말이야. 저기요, 송정자 씨. 당신을 아이 유괴죄로 체포합니다. 뭐? 당신들 뭐야? 내 새끼 내가 데리고 있는데 뭐가 잘못인데? 뭐가? 일단 서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안 돼. 안 돼. 아이고,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1층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을 치며 아이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전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안고 얼른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전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동네를 떠났고, 그때 끔찍했던 기억을 점점 지워갔습니다. 우연히는 성인이 돼 대학에 들어갔고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죠.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네. 어떤 아가씨인데?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착한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허락해주세요. 결혼? 아니, 갑자기. 저 결심했어요. 희정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시켜드릴 일 없을 테니까 저 믿어주시고 허락해주세요. 어릴 때 그런 사고가 있은 뒤 저는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늘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고, 아들이 혹시나 나쁜 일을 겪진 않을까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 네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라면 엄마 아빠도 좋다.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 진행해라.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전 이상하게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딸 가진 엄마들이 이런 심정이라는데 제가 너무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에 썩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원하는 대로 상견례 날을 잡고 두 집안은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전 사돈 내외를 보고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25년 전 내 아들을 유괴했던 그 여자, 그 1층 여자가 사돈이라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숨을 못 쉴 지경이었고, 그 여자는 제가 자신을 보고 왜 놀랐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사돈, 어디가 불편하세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절 아세요? 아닌 척하지 마. 25년 전 일 잊었어? 네가 내 아들 유괴했잖아. 네? 저희 엄마가 누굴 유괴했다는 건지. 아가씨 엄마가 25년 전에 내 아들 유괴했던 사람이에요. 나 이 결혼 절대 반대야.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 말이 맞다. 우연아, 엄마 모시고 얼른 가자. 실례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악연 때문에 도저히 결혼은 안 될 것 같군요. 그럼. 아니지, 이게 무슨... 전 그 여자를 본 것 자체만으로도 며칠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좀 괜찮으세요? 그런데 정말 희정이 어머니가 절 유기한 게 사실인가요? 그래, 그때 우리 집 주인 여자였어. 애를 못 낳고 있었는데 네가 태어난 걸 보고 엄마인 나보다 널 많이 챙겨주었다.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쳤고 나중엔 널 데리고 사라졌다. 결국 그 여자의 친정엄마 집에서 널 발견했고 우리는 그 동네를 떠났어. 엄마는 그 기억만 떠올리면 아직도 악몽을 꾼다. 널 다시 잃는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어. 아이를 못 낳는데 그럼 희정이는 아마 유괴를 하든 입양했겠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희정이 친부모님이 확실해요.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 여잔 범죄자라고. 널 유괴한 범죄자. 아들은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차근차근 확인을 해봐야겠다며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연아, 엄마 말이 다 맞아. 그러니 그 아가씨는 잊어라. 여기 그때 실렸던 신문기사다. 아빠는 한 번씩 이걸 꺼내보면 얼마나 하늘에 감사한 줄 모른다. 널 정말 잃는 줄 알았다. 말도 안 돼. 그리고 희정양 말이다. 자기 어머니랑 아버지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더구나. 정말 친부모가 맞냐? 맞아요. 아니, 맞을 거예요.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희정양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낫지 않겠니?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한때 좋은 인연이었다 생각하고 정리해라. 사돈이 될 뻔한 사람이 내 아들을 유괴했던 여자였다니. 전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전 그런 모습이 애처로워 매일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저희 몰래 여자친구의 친모가 그 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희정아, 난 너랑 안 헤어져. 못 헤어져. 오빠, 정말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 엄마가 왜?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너희 어머니 원래 아이를 못 가지는 분이셨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널 보고 놀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고 여자친구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입양을 했다면 기록이 있을 텐데 희정양의 호적은 그 여자의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입양이 아니면 그럼...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설득을 했죠. 희정아, 이건 경찰서 가서 확인해봐야 해. 만약 네가 실종이 됐던 아이라면 분명히 널 찾는 친부모님이 계실 거야. 그러니까... 알아. 나도 안다고.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뭔데? 유전자 검사. 그것만 하면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는 부모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정말이니? 네. 한 사람 인생을 또 그렇게 망쳐놓았구나. 정말 미친 게 분명해. 결과 나오면 알려다오. 나도 희정이를 돕고 싶구나. 그 여자의 만행을 멈추게 해야 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전자 결과지를 받게 됐고 결과는 희정이가 엄마라고 알던 그 여자와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유괴범이었어.
유전자 검사를 확인한 후 희정이는 스스로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전과가 있었던 터라 그 여자는 바로 경찰서로 불려갔고 며칠간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제 아들과 같은 일을 겪은 희정이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정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슬픔에 희정이는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저는 그런 희정이를 보며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에 딸처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만약 희정이가 내 딸이었으면 내가 더 많이 위로해줬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 겪게 하지 않았을 거야. 희정아, 만약 친부모님이 계시다면 나와 같은 마음이실 거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내야 해. 알겠지? 유괴범이란 걸 알기 전에는 엄마는 정말 저한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절 누구보다 사랑했고 절 누구보다 아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자식을 훔친 거잖아요.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아이고, 불쌍한 희정이. 아유, 불쌍해서 어쩔고. 저는 정말 희정이를 보면서 그 여자에 대한 분노는 더 강해졌습니다. 저 또한 이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전희정 씨 계시죠? 네, 어디시죠? 경찰서입니다. 전희정 씨를 유기한 피해자로 소환된 송정자 씨 조사가 끝났습니다. 서로 잠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죠. 전 희정이에게 조사가 끝났고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희정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겁을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걱정 마. 아줌마가 지켜줄게. 절대 널 혼자 두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절대 그 여자한테 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과 희정이는 경찰서로 갔고 거기서 그 여자와 그 여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희정아, 몸은 괜찮아? 밥은 먹었고? 이 손 치우지 못해? 당신은 악마야.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간 악마. 어떻게 남의 자식을 유기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울 수가 있어? 미치지 않고선 그러지 못해. 당신이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희정아, 엄마가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더러워! 그런데 그때 경찰서 문을 열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희정이를 향해 소리쳤죠. 아유, 이거사!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 누구세요? 네 고모다. 고모라고. 희정이의 친고모라고 나타난 여자는 그 여자의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고모라니, 도대체 전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희정아, 이모는 여기 웬일이세요? 친고모랑 나는 친구였어. 그리고 너희 친아빠, 엄마와도 잘 아는 사이였고. 친아빠, 친엄마요? 그래. 네 친고모. 그때 너의 생물학적 엄마가 널 가졌고 너희 엄마 아빠는 널 가지고 정말 기뻐했었다. 나도 그 소식을 듣고 너희 부모님을 축하해줬지. 그런데
널 낳고 한 달이 지났을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 희정이의 친부모는 희정이 친고모의 형제였고 희정이의 친부모는 희정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난 뒤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정말 너무 추운 날이었어. 그리고 눈까지 많이 내린 날이었어. 그래도 네 출생신고를 하러 간다며 널 나한테 맡기고 그렇게 둘이 구청으로 갔었다가 그런데 눈길을 헤치고 출생신고를 하러 가던 길 희정이 친부모는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희정이 친부모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희정이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외할머니도 희정이가 돌이 되기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희정이는 그렇게 유일한 혈육인 고모에게 맡겨졌습니다. 당시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이를 키울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카 혼자 키우느라 힘들지 애만 불쌍하지. 저기 네 조카 좋은 부모를 찾아주는 건 어때? 좋은 부모? 그래서 그 여자의 친구는 희정이 고모의 조카를 그 여자에게 보여줬고 그 여자는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 그러니까 희정이를 마음으로 낳은 희정이 엄마는 아이를 가지면 유산을 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저희 아들 우연이를 보고 자기 상상에 빠져 우연이를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아들을 그렇게 예뻐했던 겁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희정이가 제게 왔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에게 축복 같은 아이였습니다. 우연히 유괴 사건이 있고 나서 희정이 엄마는 정신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았고 그렇게 희정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날 못 알아본 거죠? 왜? 우연히 엄마,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선 암용 기억상실이 와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게 됐어.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연히 엄마가 생각나더라고.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부모가 되고 나니 내가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 그래서 우연히 엄마를 꼭 만나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희정이랑 우연이가 인연이 닿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우연이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인연이 닿은 게 내가 지은 죄를 우연히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 생각했어. 난 희정이 그리고 우연이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난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 이 모든 사실을 들은 희정이는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날 그렇게 사랑해준 우리 엄마를 내가 엄마를 다치게 했어. 엄마, 날 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희정이 엄마의 진실이 25년이 지나서야 밝혀졌고, 저 또한 희정이 엄마 25년 전 주인 아줌마 25년 전에
제가 사모님을 만나 참 좋았어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라 내 아이를 사모님이 뺏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에 대한 의심을 계속했고, 결국 제 의심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죄송해요. 25년 동안 사모님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시절, 정말 사죄드립니다. 아니야. 내가 만약 우연히 엄마였어도 그랬을 거야. 내가 미안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줘서.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나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젠 좋은 인연으로 말이죠. 저희는 다시 상견례를 했고 이웃이 아닌 사돈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요? 제가 손맛이 좀 좋잖아요. 아시죠? 내일 저희 집으로 다 초대할 거니까 꼭 오세요. 그렇게 저는 희정이네 부모님과 희정이를 모두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까?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 잘 몰라. 예비 시어머니께 물어보려. 아유, 저랑 사돈어른이랑 몇 살 차이나 난다고요. 사돈어른, 아니, 오늘만 마지막으로 부를게. 우연히 엄마는 내 막내 동생이나 다름없었어. 우연히만큼 자기를 좋아했어.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아이들은 결혼을 했고 지금은 예비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부모가 뭐라고, 자식이 뭐길래 해도 세상 인연 중 부모 자식의 인연만큼 아름다운 인연이 있을까요? 전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다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연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을 솔직히 고백한다면 악연도 좋은 인연으로 반드시 바뀔 겁니다.